의료보험 혜택으로 임플란트가 적용된 지 10년.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로 먹는 즐거움, 활짝 웃는 행복을 찾았는데요. 임플란트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노인성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 임플란트. 잘 먹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잘 관리한다면 더 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준비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입니다. 땡땡땡 부족.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올해로 임플란트가 보험에 적용된 지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신준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튼튼하면서 100세 그 이상까지 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신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땡땡땡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하자. 자, 임플란트 보험이 10년이 됐다는데 사실은 이 적용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 50을 넘은 저도 벌써 2~3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네. 이거는 부족해. 노인층이 되면 될수록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보험은 2개밖에 안 되고 넘으면 돈도 좀 지출이 돼야 되고 사실 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돈은 들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금의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정답! 훌륭해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약간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치과 진료 여러분들 다들 힘드시죠? 저도 그쵸. 되게 그 글라인더 소리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간 지 10년이 됐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맞아. 예. 제가 보기엔 이게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담대함, 용기. 담대함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네, 뭐 현금, 담대함, 약간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그랬듯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네, 이게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치아 환경에 따라서 시술의 난이도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치아 건강을 좀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치질로 가겠습니다. 양치질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아, 근데 드디어 저만이 좀 정답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들을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아까 뭐 양치질 네.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결국은 내 자연치가 남아있는 것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내 거를 보존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뭔데요? 자연치. 네, 원래 정답은 내 치아. 자연치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원장님? 사실 이제 네. 그 네 분 말씀 들으니까 네. 사실 저도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네. 제가 필요한 답은 네. 오늘의 키워드로는 잇몸뼈 부족이 임플란트 시술을 어렵게 한다. 오, 잇몸뼈. 잇몸뼈요? 네네네. 잇몸뼈는 그럼 잇몸 안에 있는 뼈인가요? 네, 좀 말씀이 좀 어렵죠. 네. 네, 그 잇몸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얼굴 아래쪽을 턱뼈라고 하잖아요. 네. 위턱이 있고 아래턱이 있듯이 요 턱뼈, 이제 요 뼈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우리가 치조골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근데 이 뼈가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는 결국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속이거든요. 근데 티타늄은 이렇게 기계적으로도 뼈에 고정이 되고 화학적으로도 결합을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잇몸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뼈가 있어야지 여기에 임플란트가 나사가 들어가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인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뼈는 네. 그냥 뼈잖아요.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예. 예. 그 잇몸뼈라는 거는 우리가 치조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리를 어떻게 아까 재림 씨께서 얘기했듯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다미 씨께서 얘기했듯이 또 자연 치아가 얼마나 존재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는 이만큼 있어야 될 뼈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뼈가 퇴축이 되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잇몸뼈가 튼튼해야만 임플란트가 또 안전하게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모자라는 뼈는 이거 뭐 수술하면 엉덩이 살 가져와가지고 뭐 한다니까 그 뼈는 어디서 근데 뭐 귀 같은 데서 가져오는 이렇게 반쯤 뚝 잘라가 갈 수는 없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뼈는 우리가 이제 잇몸뼈를 이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 그런 테크닉이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서 이 뼈를 이식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골, 이게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골도 있고 같은 사람의 동종골도 있고 또 동물이나 이제 소나 뭐 돼지 이런 뼈를 이용하는 이종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뼈를 만드는 그런 이식술을 통해서도 뼈를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잇몸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잇몸뼈가 부족하면은 뭐 임플란트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 또 요즘에는 또 디지털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또 뼈가 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CT나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찾아가지고 특히 이제 이가 하나도 없는 아니면 이가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전체 임플란트나 멀티플 케이스 그런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예전에는 뼈를 다 만들어서 이제 시술을 해야 했어요. 근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당뇨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은 또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시술이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치아가 우리가 14개 치아인데 14개까지 필요 없이 뭐 6개, 5개, 7개 뭐 이 정도 임플란트 기둥을 가지고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잇몸뼈가 부족해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식술이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잇몸을 보철로 기계적으로 또 보철에 포함을 시켜서 만드는 기술도 또 발전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발전한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집을 지을 때 14개의 기둥들을 싹 다 만들어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튼튼한 부분을 한두 개를 골라서 그걸 14개까지 제가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이런 기술이 네. 있다 이 말이죠. 네, 한번 와, 뭐 대단하시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예, 예. 한번 자료가 가져오세요. 있어서요. 조금 말씀만 듣기에는 조금 표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한번 여기 보시면은 그 아랫니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아래 턱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여기 임플란트가 4개가 들어가 있죠. 4개 있네. 심이 보이네요. 아 심이. 그러네. 그죠? 네. 근데 위에 잇몸까지 요만큼 뼈가 소실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뼈 이식을 통해서 만드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 잇몸까지도 그래서 12개 치아를 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요런 보철들을 보면은 잇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면 치아만 만들어낸다, 치아만 만든다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장인 정신으로 기공사들이 이 잇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CP줄까지도
잇몸에. 어머, 그걸 실제 재현을 해서 그럼 만드는 거예요. 딱 전체가 다 되겠네 그러면. 네네네. 빼집니까 그거? 그럼요. 이게 요런 티타늄, 저는 이제 요런 티타늄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요. 요게 기계로 깎아서 굉장히 단단하게 잇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4개의 나사로 연결을 해서 위에 하나하나 치아가 들어가는 꽂고. 거죠. 그래서 뼈 이식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다. 그럼 지금 아까 그 임플란트 위에 뼈도 그렇지만 살로 만드는 저것도 막 그 임플란트하고 같이 기간 뭐 오래 갈 수 있는 기간이 비슷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0대에도 전체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다양한 환자를 만나니까요. 뭐 80대, 90대, 뭐 보통은 한 60대 정도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40년을 써야 돼요. 아, 꽤 오랜 기간이네요. 그죠. 근데 그분들 뼈가 없어서 이런 시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호스트 팩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뼈가 줄어들어서 또 틈이 생기고 뭔가 수리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타입은 나사를 풀어서 여기를 수리를 해서 다시 끼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간편할 수도 있네요. 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관리를 또 그만큼 또 잘 해야지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들을 거고. 예,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좀 전에 이가 빠지고 나면 잇몸뼈 퇴축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음. 잇몸뼈가 소실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부족하지? 네. 일단 우리 몸은요, 네.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있어야 될 조직이 없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인식을 못하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있으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세포 센서들이 치아가 있고 주변에 뼈를 이만큼 둘러싸야지라는 우리 조직의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치아가 아까 채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잘못해서 네.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뼈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러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프로그래밍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상성으로 유지되던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뼈가 필요 없구나. 내가 쓰지 말자고 없어지는 뭐 거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뼈가 퇴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 두면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이제 이게 퇴축이 일어나요. 퇴화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네, 그 퇴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틀니를 쓰시다가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그 이제 부분 틀리라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뺐다 이렇게 하고 뭐 먹으면 이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하지.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안 하고 틀니를 그냥 할까 이랬거든.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러고 아저씨도 그러고 뭐 하려고 그거 해야 하면서 그래서 그래 큰맘 먹고 저질렀는데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 환자뿐만은 아니라 옛날 분들 진짜 틀니 많이 하셨거든요. 야, 이제 틀니를 빼고 우리가 완료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크게 해주시고, 자, 다물어 보세요. 예, 잘 담으시네요. 하시고, 다물어 보세요. 이제 이가 워낙 오랫동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턱 관절이 조금 안정적이진 않으신데 그래도 잘 찾아서 담으시네요. 다시 크게 한번 여기가 덜컥거리죠. 다물어 보세요. 그죠? 요렇게 담으면 끌리면서 탁 다물어져요. 다시 크게 한번 다물어 보세요. 예. 다물어 보세요. 예. 요 손가락 2개 정도 느낌으로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다물어 보세요. 예. 딱딱딱.
해보세요. 이 사이즈를 맞추는 정도까지 몸이 보이고, 네, 좋습니다. 이 상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느낌이 지금 오늘 딱 요래 들어가니까 좀 앞으로 다음에 이가 나오면 잘 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좀 안정적이에요. 자, 요 높이를 인계할 건데요.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털을 자른 거지. 네, 작은 차이라도 쉽거나 말씀하시는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높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떠진 돈을 가지고 맞추는 거네요. 근데 카메라는 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치아는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표정이나 웃을 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보철을 할 때는 잇몸 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또 색상을 어떻게 할지, 얼굴과 어떻게 잘 만들지.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해서 포토그래프 보시고. 오늘은 이제 색깔은 안 입혔고 안에 있는 이제 골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혹시 이제 이게 조금 삐뚤어졌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근육이 좀 생겨요. 네. 여기도. 그러면 여기 같이 이렇게 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예쁜 것도 중요한 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번 네.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어머니 표정 보니까 굉장히 엄청 만족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신다. 잘 되셨습니다. 네. 색깔이랑 아까 이쪽이 좀 많이 당겨서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어머님이랑 또 한번 얘기해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VD랑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윈디가 뿌리만 남은 상태라 발치를 한 후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로 해드렸습니다. 모양 같은 저 거나 낙이다. 높이 이런 거 새가 보이는 걸 봐주셨는데 딱히 저한테 뭐 모양 같은 거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반영해서 좀 제작을 하거든요. 너무 하얀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이게 치아를 다 이게 맞춰 나가는 과정인가 봐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나는 조금 밝게 치아를 좀 하얗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어머님 이제 연세에 맞게 조금 이제 나이 들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좀 자연스러운 거 네, 자연스러운 그런 걸 거. 자연스러운 게 더 네, 나으시겠죠. 맞아. 예. 나이가 너무 하얗고.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그거에 좀 이렇게 하고 예. 나중에 화장 딱 예쁘게 하시면 예. 예쁘게 될 것 같아요. 한 잔 사야 되겠네. 지금 너무 좋은 거야. 한 잔 사야 돼. 말만 해도 좋은 거지. 예쁘게. 표정 보세요, 표정. 그렇지. 임시치한테 지금 좀 불편한데도 이제 해 넘으면 완전히 좋겠죠. 안 그래요? 응. 이게 다 예쁘지. 그때는 막 얘가 좀 이상했거든요. 응. 부은 또 편지가 또 되고 이래가지고 좋을 것 같아. 맛있는 많이 먹고. 그때는 제대로 먹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맞아, 아, 이거 불편하겠다. 잘 먹고 뭐 그러기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역시 잘했다 싶어. 그래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치료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분 입안에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기대하기를 뭐 10년, 뭐 그 이상 20년 이런 식으로 오래 쓰기를 저희가 바라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가능하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원장님한테 한 잔 사야 되겠어. 한 잔 살 거야. 예. 이끌지 않아. 자, 싫어하셨어. 그러면 그 기존의 보철 치료보다 안전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치아 하나가 상실이 됐을 때는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치아에 손상을 주잖아요. 옆에 있는 치아를 깎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임플란트는 그 치조골, 그 부위만 좋으면 그 부위만 해결하면 되니까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전체 임플란트를 봤을 때는 틀니가 어떤 문제가 수명에 대해서 불편한 거 이런 거는 뭐 자체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틀니를 만드는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릴릭 레진이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재질이 우리가 밥그릇도 플라스틱 밥그릇과 사기 그릇이 있으면 어느 쪽이 오래 가요? 사기가 오래 가잖아요. 잘 쓰면.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자체가 닳습니다. 그래서 밑에 치아하고 다른 보철하고 아니면 플라스틱 길이도 이렇게 하루에 우리는 치아가 침을 삼킬 때도 치아는 닳거든요. 치아가 안 닳고 침을 삼킬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러네요. 예, 그래서 3,000번 이상은 치아가 닳습니다. 그래서 그 닳을 때 어쩌면 식사를 할 때 씹는 힘보다 그때가 힘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치아가 막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틀니의 플라스틱 재질은 다 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한 높이대로 있지 않고 다 닳아서 아마 오래 쓰신 분들 다 빼서 보면 팽팽하게 다 갈려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높이가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에 쓰는 재질은 티타늄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지르코니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그런 세라믹 재질들은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구나. 너무 좋다. 네. 근데 임플란트 하면은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거를 완성하는데? 예전에 임플란트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26년, 뭐 한 30년 가까이 전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6개월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길잖아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의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네.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나오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뼈만 좋으면 당일에 보철을 만들기도 하고. 네? 당일이요? 예. 진짜 급한 우리 어머. 고인범 씨처럼 나 촬영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이러면 네. 하고 그냥 하루 만에 해버리는 경우도 하루 있어요. 만에? 네, 실제로 대박. 저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세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네, 긴박한 이럴 순 상황이 없잖아요. 놓이는 그럴 때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하는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네. 저희 요즘의 데이터가 컨센서스가 한 6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뼈가 좋으면 한 달 6주가 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는 아래턱은 뼈가 조금 강해요. 그래서 아래턱은 2달, 우리가 윗턱은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뼈가 좋을 때, 네. 근데 뼈가 나쁘면 이 뼈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뭐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진 뼈가 원래 뼈보다는 약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뼈하고 붙는 기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서두에서 잇몸뼈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이 임플란트를 뼈가 받아들이는 건 사람 인체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줄어드는 거는 네. 힘든 거네. 네. 네. 우리 영우 씨 정말 그 뭐, 멘트가 예, 너무 좋은데요. 그래. 덕분에 아, 많이 무슨 좀 나도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리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진짜 내가 지가 그래야만 안 되지. 욕심 많아. 말 좀 줄여야 돼요, 이거. 그래. 아니 내가 뭔데 좀 해. 너무 많이 하지. 자 이제 또 이 나이 이야기가 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과를 가는 거지. 나도 30대 같으면 내 치과 구경도 안 했어. 치과가 대한민국 내 사는 지역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 요도 치과가 있네. 저도 치과가 있네. 이래야지. 보이기 시작하고. 아, 그렇지.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치과에 가면 이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도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게 병원에 가면 꼭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 임플란트 할 때도 뭔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이 있으니까
아, 덩치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이런 걸 절대 안 물어보거든. 노력만 물어보거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잘생긴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게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장님은 건강하신데 네. 이제 아까 당뇨라든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이제 성인병이 이제 오잖아요.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환경에다가 이제 우리 전신 질환이 이 치아를 굉장히 또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당뇨가 심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 시술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10년 전에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안 된다. 차라리 틀니를 해라. 뭐 아니면 그냥 브릿지를 해라. 이런 뼈 이식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전신 질환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컨설트를 해서 조금만 당뇨 수치를 조금 정상적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수치를 좀 낮추고 좀 관리를 해달라. 혈압을 좀 관리를 해달라. 약을 먹어서라도 그렇게만 좀 해주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요. 하고 나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당뇨병은 외부에 대한 우리 방어력이 약해지는 게 그 병의 문제거든요.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안 통하고 이러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관리를 좀 잘해달라 이런 부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전신질환 환자분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시술 자체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침습이라고 하죠. 그 상해를 좀 작게 그러니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오론 X 같은 임플란트를 4개만 심고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뼈 이식을 최소화해서 뼈 이식을 거의 하지 않고 그나마 좀 좋은 뼈를 찾아서 시술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거의 어지간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저 오늘 할머니가 돼서 우리 소녀 딸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매, 조만간에 임플란트 하신댔잖아요? 그때 뼈 이식 꼭 하세요. 알겠죠? 뼈 이식? 그게 뭐가? 그게 뭐냐면은 잇몸뼈가 약하면 임플란트 고정이 잘 안 된다는데 지금 잇몸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거 뼈 이식 해가지고 임플란트 탄탄하게 하면 돼. 아시겠죠? 가서 그렇게 얘기해. 슈루꼬로 가시냐가 네가 의사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자고 그러네. 아니 봐봐요 우리 할매 뼈가 이래 가늘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불면 날아가게 생겼는데 뼈 이식 꼭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 이식을 임플란트 할 때 꼭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꼭 하는 게 좋다. 내가 임플란트 3개 한 사람인데? 네. 그러네. 뼈 이식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두 사람이 먼저. 자, 그러면 그래요. 채림 씨하고 다미 씨가 먼저 정확하게 들어옵시다. 하시겠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시다. 아이다, 기다 나눴어요. 달렸어. 그렇다면 경험자인 고인범 아버지는 자, 제발 아이다. 하나, 둘, 셋. 이거 내가 알았어. 채림 씨 살짝 바꾸려다가 양심상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맞췄다. 아이다 둘. 아니다. 예, 예. 하여튼 저는 일단 안 했으니까. 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차만별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생각에도 담당 주치 분께서 결정하는 거지. 제가 의미로 뼈 이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뼈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키워드 뭐였습니까? 키워드에 잇몸뼈가 뭐 부족하면 임플란트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잇몸뼈가 굉장히 중요한 커머스 뭐. 존재이기 때문에 네. 네, 잇몸뼈가 튼튼하면 그 임플란트도 더 시술의 효과가 좋아질 겁니다. 자, 원장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이 너무 답을 공개해 주시죠. 너무 당연한 게 네.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질문을 냈다는 게 저는. 뭐 하시는 기다 거예요? 쓰는 기다. 그죠? 야, 근데 그 제가 참 의아한 게 네. 우리 채림 씨는 정말 공부를 잘했을 모범생인데 감사합니다. 이 보통 시험 문제는 보통 꼭 반드시가 들어가면 네. 아닌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죠? 아니다. 그렇죠. 우리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다미 씨 말씀이 정확하죠.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아, 하면 네네. 유리할 때 이렇게 뼈 이식을 하는 거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 네, 네. 아까 했잖아. 저 사람 말 듣지 이런 마. 단어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부자 꽁트로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 주시죠. 아버지, 왜 왔노? 아버지 좀 이상하신 아버지 바람 새는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까 어디를 뭐야? 좀 씹다가 예? 뭐 싶다고요? 이거 한번 보다. 아하, 나 참 진짜. 아버지 괜찮습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아버지 그래가 안 되겠다. 아니 앞니가 지금 몇 개가 빠졌습니까? 이 해보이소. 이 해보이소. 이. 두 개. 아하, 되게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야 그래 막 괜찮아. 호닥 뜨지 마. 왜? 아, 가야 돼. 빨리 병원 가자. 빨리. 연연을 펼쳐주신 고인범범식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자, 그만해. 여러분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치아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자 먼저 다미 씨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미 씨 정말 진짜. 하나 둘 셋. 기다. 하나 둘 셋. 아니다. 고체 디오네요 이번에는. 이거는 고체두요입니다. 네. 아니다. 일단 기다라고 했던 우리 다미 씨 네.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아, 저는 뭐 미관상 앞쪽니가 아니라 살짝 옆쪽이라면 그렇지. 그냥 없는 채로 좀 지내다가 나중에 한 두어 개 몇 개 더 빠지면 그때 뭐 브릿지를 한다는 아까 막 맞죠? 뭐 그런 그런 임플란트 한꺼번에 같은 거.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근전적으로나 좀 나을 것 같아서 기다했어요. 네. 근데 방금 저 다미 씨 말씀하셨듯이 저 브릿지 이야기가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 개 중에 중간계 하나가 없어지면 아까 향상성이라고 표현. 하여튼 뭐 어떤 내가 이제 이거 없구나 이래 갖고 잇몸 뼈들이 이제 슬슬 물기 네. 시작하면 옆에 끝까지도 이게 뭐 앞뒤라면 중간계 그렇다면 앞에와 뒤에 끝까지도 같이 이제 잇몸이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네, 저도 이제 교정을 해보니까 네. 치아가 한두 개 빠지면 그 자리를 메꾸려고 치열들이 계속 맞아.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치열이 이동을 하면은 이 기능들이 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송곳니의 기능, 앞니의 기능이 다 있을 텐데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니까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두 명의 과학과 한 명의 직관이만 붙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아니, 치아 한 개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 네. 그거 사는 사람 많기는 해. 그러니까요. 없죠, 아니 그 사실. 세 분 말씀이 다 설득력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대로 다미 씨 말씀대로 네. 우리가 최후방 구치라든지 뭐 간격이 좀 안 맞다든지 그래서 네. 한 개 정도는 어떨 때는 이제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근데 인가? 항상은 아니고. 근데 한 두 개라고 했잖아요. 예. 두 개까지 빠져가지고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요? 정답은 한두 개에서 문제는 정확히 두 개까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리고 한 개도 가능하면 네. 아까 채림 씨 말씀한 대로 그 치아는 참 명언입니다. 각 치아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그 명언이죠. 네, 네. 자막 띄워주세요. 각 치아는 기능이 있다. 아, 예. 자막까지. 네. 야. 고글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야? 뭐야? 전화 누가 안 껐어요? 이거 위에 올리는 디테일.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신조영 원장 만나고 있다. 왜? 누군데? 임플란트 했나? 했으니까 네. 담배도 포하고 있다고? 어? 뭐? 야, 아 티타늄으로 된 거는 담배를 펴도 괜찮다. 뭐라고? 그래도 안 된다. 티타늄은 괜찮다. 야, 이 사람 뭐 내가 잔소리해서 담배를 더 피겠다. 야, 이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 문제 있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임플란트는 티타늄 소재로 돼서 네. 흡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티타늄 임플란트 하니까 담배를 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 기다.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임플란트에 안 좋다 하면 아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이다. 전원 아이다네요. 네, 바꾸세요. 바꾸세요, 쌤. 아, 왜 안 바꿔요? 한 명은 저 다르게 저려는 가야 표정 돼. 보세요. 예. 잠깐만. 그러면은 네. 고쌤이 만약에 틀리면은 내가 네가 내가 기다려가면 뒤로 가면 하면 그쵸. 이대 이 되죠. 동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 오케이. 승부수 띄웁니까? 이게 놓칠 수 없죠. 아 바꾼다고? 네. 이래서 저는 한번 승부수 이런 바보 띄워보려고. 같은 짓을 해? 왜요? 아무리 맞아. 이래서 수도 이제 있잖아. 우리 한다미 씨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망이라고 부르죠. 한 방에 아니야. 망했다. 나 저번에 이래가지고 한번 맞췄었잖아요. 네, 알겠어요. 예, 기다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아니, 의견도 달라져야죠. 내 의견 또 듣다 보니까 뭐라고 네, 하지? 궁금하다. 티타늄이잖아요. 티타늄은 뭔 별짓을 해도 안 변해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다만 뭐 그렇게는 생각해요. 다른 치아에는 뭐 영향을 줄지언정 이 임플란트 티타늄 치아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아. 세미 씨는 뭐 다른 치아에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치아뿐만 아니라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게 흡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안 된다. 예. 아니야 근데 상관없어. 저 임플란트를 만들지 않는 티타늄만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담배 이 니코틴을 하면 그거는 티타늄은 살아나겠지만 임플란트로 돼 있는 그죠. 티타늄이잖아. 그래 기다려 가라. 자, 원장님. 네. 어떤 답안을 들어주실지. 길지 아닐지. 이게 사람 욕심이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구나.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담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웃기잖아. 아이다였습니다. 아 저번에 한 번 이런 맞췄잖아. 그게 나 그냥 뭐 그거 바꾼다고 다 맞춰지냐고. 오늘도 한망희. 네, 이건 욕심에 의한 그 판단이라고밖에는. 그러니까. 네. 근데 당연히 모든 우리 의료의 어떤 시술은 혈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아까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그런 기전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학적으로도 붙는 거거든요. 실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하면 피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잘 통하게 하려고 하면 핏줄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우리 잇몸에 들어가는 피나 이 말단에 들어가는 피는 이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당뇨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뇨가 진행이 되면은 모세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은요 모세혈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행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그런 그 피의 어떤 통행이 약해지니까 흡연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직방입니다. 네, 그리고 뼈 이식에는 우리가 뼈 이식을 하고 성공 요건이 피가 아주 흥건하고 풍부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식 자체도 어떻게 하면 이 뼈 이식 재료가 피를 잘 머금고 있을까? 그게 성패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키인데 담배를 딱 하셨다 이러면 이제 저희 치과의사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겠네. 네. 수많은 흡연자 임플란터들한테 확실하게 담배 가위로 자르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클로징은 역시 그랜드 슬램 세 문제를 모두 다 맞춘 골든한 문제예요. 아 연속 아니에요? 그니까요. 와 진짜.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임플란트 시술 이후
염증을 주의하라. 네. 염증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임플란트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염증이랑 뭐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아무리 성공적으로 식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구강위생, 뭐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부족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제 자연치하고 똑같이 풍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은 주변에 있는 뼈가 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가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부족이 이런 주위염,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가 잘 안 되거나 이제 그래 되면 주변에 세균이 이제 침착이 돼서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라는 거는 주변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걸 잘 모르고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유, 시술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주위염이 생긴다면 그러면 증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자연치하고 좀 비슷하게 네. 잇몸이 조금 붓는다든지 피가 이제 보통 양치를 정상적으로 하면 피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극이 조그만 자극에도 피가 난다든지 뭐 그런 좀 붓고 고름이 생기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야, 이제 오랜 시간 고생해서 임플란트를 심어놨는데 요걸 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저는 또 간다는 게 두렵긴 한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주위를 우리가 자연치 주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치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주과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연치에 준해서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가 보험이 되잖아요. 스케일링. 스케일링.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잇몸 치료, 염증 조직을 우리가 소파를 해서 제거한다거나 이런 치료들이 아니면 좀 심하면 잇몸뼈나 잇몸을 이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확실히 이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저희가 이 과정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아랫니 보철물에 치주염이 생기셔서 이분은 결국 임플란트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다른 데서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분 털리를 했었거든요. 밑에는 또 보철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랬는데 밑에 그게가 계속 그 냄새 나고 안 좋았었어요. 한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잇몸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좀 벌어져가지고 터널같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터널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나 놓으니까 잇몸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좀 그 치과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와, 다행히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 자, 거네요. 제가 오늘 네. 이 쓰시는 거 어떻게 잘 쓰시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관리하면서 계시다 보면 이게 턱의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잇몸도 이게 보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보철이라서 양치하고 관리하는 게 다른 보철보다도 훨씬 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비교적 잘하고 계신데 다물어 보세요. 하시고 나는 잇몸이 없는 임플란트죠. 네. 하시고 그 차이가 있네. 이렇게 염증이 좀 심해가지고 잇몸 뼈가 다 녹아내린 상태에서 이제 뼈가 이렇게 오랫동안 치아를 너무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방치를 하셔가지고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또 높이도 안 나오고 해서
이 신경관이 여기 아래턱에는 신경관이 있거든요. 네. 네, 신경관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짧고 임플란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치료가 잘 끝나서 이제 고정이 틀니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가 만들어졌고 아직은 조금 적응이 필요한 단계지만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게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못 드시는 거는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너무 편안하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거든요. 필요 없게끔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됩니다. 관리만 예. 하시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잘 배우셔서 오래오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출물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칫솔질을 여기를 안 하시고 요 이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요 부위가 칫솔질이 안 되면 결국은 임플란트 해놓고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빨하고 밑에 이몸 밑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앞으로는 환자분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염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래 쓰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완전히 100%죠. 잘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게 하기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시작하기가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일단 먹을 수 있고 씹어서 먹을 수 있고 뭐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요. 또 그때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사실은 내가요. 막 그러니까 얼굴도 막 이상하고 인상도 이상해지고 막 이런데 볼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요건 좀 걱정은 되지만 이몸 관리하는 이거는 잘해야 하는데 걱정은 되지만 뭐 또 선생님 도움도 받고 이러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했으니까 조금 오래 쓸 수 있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신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아가 와르르 다 무너져서 아니면 치아가 전혀 없거나 이런 상태에서 뭘 잘 못 드시고 또 자신감도 결여되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무엇보다 이제 나다운 모습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치료가 잘 완료가 되고 나서 뭐든지 다 씹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또 원래 나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밝은 모습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복귀가 되었을 때 치과 의사로서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참 임플란트 시술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버지는 뭐 주위염 이런 거 없었죠? 아, 저는 이제 이게 닦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잇몸 닦는 방법도 있잖아요. 닦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습관이 제 가방에는 모든 가방에는 치아과 칫솔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만 습치하면 닦는 습관이 돼서 이제 또 주위 사람들이 잘못 보면 촬영장이라는 데 가서는 어떻게 뭐 세수하고 이럴 데가 없으니까 물 한 통 딱 들고 가서 이러면 저 늙어가면서 너왜 유달실이 저렇게 한다 이런 소리도 할 정도로 들을 정도로 사실 자주 닦습니다. 나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양치하는 거 말고 또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예방 특히 임플란트라든지 이제 치조골 소실이 심하거나 케이스가 어려운 난케이스 환자분들은 양치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실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재질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그런 센터나 이런 인력들이 환자분에게 맞는 그런 사이즈를 처방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치간 칫솔이라고 합니다. 치아살을 닦는 그것도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이제 거의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다 저도 들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이즈별로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워터피크라고 해요. 마트에 가시면 팝니다. 물 쏘는 거. 예, 그거 하면 마사지가 되면서 또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런 전문 인력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어떤 용품을 쓰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염뿐만 아니라 그냥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년이 되면서 과거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네. 현재 제가 잘 되면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와. 그래. 근데 제가 잘 못 되면 네. 과거가 괴로워지죠. 와, 그래서 명언이시네요. 과거는 바뀌는 거예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제가 관리를 잘 못하면 나 임플란트 나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었어. 그래서 그 이틀을 근데- 가지도 못한 그게 근데- 개돼가지고 말인데 내리나 뭐 이러겠네. 내면 연기 아닙니다. 치료도 잘 받아야 되고 또 관리도 잘 받아서 성공적으로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그때 나는 힘들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좋았어, 잘했어 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모두 우리 인생의 진리가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유지를 한다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내가 치료했던 임플란트 시술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나의 어떤 고통도 들어갔지만 그거는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과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말 정말 저한테는 네, 이렇게 오늘 신종혁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을 제가 해야 되니까 원샷. 몰란다. 자, 다리 클로징은 저인법. 자, 오늘 11월 9일은 바로 119 소방의 날입니다. 워낙 번자다 보니까 작은 불씨도 큰 화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작은 불씨도 다시 보고 끄진 불도 다시 보자. 옛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자, 다음 주 목요일은 대학 수능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제가 임진왜란때 치보고 암자 한번 해봤는데 수험생 여러분 평소 실력대로 가서 정말 실력 발휘하시기를 믿습니다. 잇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실력이 납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는요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고인범 클로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